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교육부의 청년 실업 해소 방안 보고서입니다.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 저성장 때문에 또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면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. 예전에 보면 청년 실업률이 12% 넘고 그랬었죠. 이 보고서는 특히 대학 교육하고 실제 산업 현장하고 좀 거리가 있다. 이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? 이걸 다루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현상이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분석을 하고요. 또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뭘 개선하자 이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문제랑 해결책, 이걸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 복잡한 문제 구조하고 교육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?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빠른 변화, 특히 기술 발전 같은 걸 잘 못 따라간다. 이런 지적이군요. 네, 그렇죠.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아도 바로 실무에 넣기가 좀 어렵고 또 재교육시키는 비용도 들고 부담이 크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. 대학이 산업계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, 그걸 갖춘 인재를 제대로 못 길러내고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보고서가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혁신 및 유연성 강화입니다. 산업 수요 맞춤형 혁신이요. 네, 예를 들면 대학 안의 기업협업센터 ICC라고 부르는데 이런 조직 기능을 좀 강화해서요. 대학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도 같이 하고 교육 협력도 늘리고 그런 거죠. 또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분야는 아예 기업하고 직접 계약해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나 주문식 교육과정 같은 거 이걸 늘리자 이런 내용이고요. 이건 26년 상반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학 교육 과정을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에 더 가깝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. 다른 방안도 있나요? 그럼요. 학생들이 꼭 자기 전공에만 갇혀 있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게 학사제도 자체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가칭 유연 학사제도 가이드라인 이걸 26년 하반기까지 만들고 또 특정 기술이나 역량에만 집중하는 짧은 과정 있잖아요.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 아니면 여러 전공을 합친 융합 전공 이런 걸 활성화해서 좀 시대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대학 교육 자체를 바꾸는 거 말고 또 보고서가 지적하는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째는 획일적 진로 설계 및 직업교육 역할 미흡 문제입니다. 획일적 진로 설계. 네, 우리 사회가 아직도 대학 가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성공 길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로들, 예를 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교육, 이게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. 우수한 학생들도 잘 안 가려고 하고요. 그러네요. 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처럼 학생이 학교랑 기업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그런 좋은 모델도 있긴 한데 네, 있죠. 근데 아직 그런 거 참여할 기회도 좀 적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도 좀 약하다. 이런 이야기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그래서 보고서는 선취업 후 학습 경로 확산 및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이걸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모델 있잖아요. 이걸 IT나 서비스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좀 더 넓히고 이건 26년부터 학생들이 해외 기업에서 실무 경험 쌓는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도 더 늘리자 이런 거고요. 또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취업 연계 장려금이란 근속 장려금 이걸 연계해서 지원하고 이미 취업한 분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일학습 병행제나 관련 장학금 지원 같은 것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대학 교육 바꾸고 직업 교육 경로도 강화하고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?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 찾는 걸 도와주는 과정.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체계적인 취업 지원 및 정보 제공 부족입니다.
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좀 찾아보고 필요한 역량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죠. 예를 들어서 K-무브 같이 정부에서 해외 취업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게 잘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이 좀 안 좋고 임금도 낮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 자체를 꺼리는 현상, 이른바 미스매치죠. 이것도 여전하고요.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교육 기회나 일자리가 있어도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맞춤형 취업 지원 포트폴리오 구축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. 이렇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어요. 대학 안에 있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?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설계를 도와주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K-무브 스쿨하고 연계해서 해외 취업 정보나 컨설팅 기능도 좀 강화하고요. 또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칭 청년 채용 박람회 같은 거 좀 정기적으로 열고 이건 26년 상반기 목표. 정부 부처끼리도 협력을 좀 해야 합니다. 청년 고용 촉진 TF나 중기부랑 협력해서 괜찮은 중소기업들,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들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도 같이 들어갑니다. 이건 26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요. 자, 오늘 교육부 보고서를 쭉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대학 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것, 그리고 대학 말고 다른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를 좀 활성화하는 것, 마지막으로 이 둘을 실제 일자리랑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잘 갖추는 것,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요. 그렇습니다. 보고서는 결국 교육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더 나은 기회를 주겠다.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만으로 우리 사회에 좀 깊게 뿌리내린 문제들, 소위 대학 간판 되게 중시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은 왠지 좀 꺼려지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까? 이 교육부의 노력이 진짜 청년들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좀 바꾸고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